양장기능사 2과목 의류소재 5번째 시간입니다. 인조섬유입니다. 인조섬유 요점 정리입니다. 인조섬유는 화학섬유와 같습니다. 인조섬유는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동물과 식물섬유를 개선하기 위한 과학자들의 연구의 결과물입니다. 인조섬유는 셀룰로스와 같은 천연 중합체 중에서 직접 섬유로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사용하여 중합체 자체에는 큰 변화 없이 다만 그 형태를 이용할 수 있는 섬유로 바꾼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러한 인조섬유를 재생섬유라고 합니다. 섬유 분자의 생산 과정에 따라 재생섬유, 합성섬유, 반합성섬유, 무기섬유 등으로 구분됩니다. 나일론을 시발점으로 하여 간단한 분자로 중합체를 합성하고 이 합성 중합체를 원료로 인조섬유를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합성섬유라고 합니다. 용어 해설 보겠습니다. 중합체는 단위가 반복되어 연결된 고분자의 한 종류입니다. 대개는 화학적 합성에 의한 고분자를 중합체라 칭합니다. 고분자는 명확한 정의는 존재하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많은 작은 분자들로 이루어진 분자량이 1만 이상인 큰 분자를 말합니다. 인조섬유의 원료에는 천연 중합체와 합성 중합체가 있습니다. 첫 번째 천연 중합체는요. 천연 중합체 중에서 셀룰로스, 단백질, 알긴산, 고무 등이 섬유를 만드는 데 이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생산되고 있는 재생섬유는 레이온과 아세테이트가 주종을 이루고 있는데 이들 인조섬유의 원료는 셀룰로스 섬유입니다. 인조섬유의 원료로 쓰이는 것은 면 린터와 목재 펄프와 같이 섬유의 길이가 짧아서 직접 옷감을 만들 수 없는 것들입니다. 면 린터란 실면은 조면 공정에 의해 약 40%의 면섬유의 린터가 얻어지고 60%의 면실이 남습니다. 이 면실에는 짧은 섬유가 있는데 이것을 면 린터라고 합니다. 면실로부터 이 린터를 분리하게 되는데 단번에 린턴을 깎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2단계로 깎게 됩니다. 린턴은 정제 후 정제 과정은 알카리로 삶고 표백을 하게 되고요. 이 정제 과정에서 25%가 감량됩니다. 정제 후의 린턴은 99% 이상이 양질의 셀룰로스를 함유하고 있어 아세테이트나 고급 레이온의 원료가 됩니다. 린턴은 린트에 비해 섬유장이 짧을 뿐 아니라 천연 꼬임도 적고 불순물도 많이 포함되어 암회색을 띱니다. 목재 펄프는 목재는 50% 내외의 셀룰로스를 함유하고 있으며 그 밖에 리그닌 20에서 30%, 펙토산 10에서 24% 등의 비셀룰로스분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약물로 비셀룰로스분을 용해하여 제거하면 셀룰로스 섬유를 분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목재로부터 얻어진 섬유를 목재 펠프라고 하며 90에서 95%의 셀룰로스를 함유하고 있어 제지와 인조섬유를 비롯한 화학공업 원료로 사용됩니다. 펠트 제조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다음에 두 가지 방법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아왕산 펄프, 전나무, 가문비나무, 삼나무와 같은 수지분이 적은 침엽수를 아왕산 수소염과 아왕산의 혼합액으로 삶아서 얻는 펠트로 섬유장이 길고 순도가 높아서 인조섬유와 고급 종이의 제조 원료가 됩니다. 황산염 펄프는 목재를 수산화나트륨, 황화나트륨, 탄산나트륨의 혼합액으로 삶아서 얻은 목재 펄프로 수비분이 많은 침엽수와 펩토산을 많이 함유한 화렵수, 볏짚 등을 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지 원료로 많이 쓰이나 정제하면 순수한 셀룰로스를 얻을 수 있어 인조섬유의 원료로도 사용됩니다. 두 번째, 합성 중합체입니다. 합성 중합체는
단량체라고 부르는 간단한 분자를 되풀이 결합시켜 만든 큰 분자입니다. 두 가지 이상의 물질이 공유결합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화합물입니다. 공유결합이란 화학결합의 한 가지 또는 두 원자가 서로 원자가 전자를 내어 그것을 공유함으로써 생기는 화합물, 중합반응에는 축합중합과 부가중합의 두 종류가 있습니다. 축합중합체 알아보겠습니다. 축합중합체는 두 분자가 결합할 때 간단한 분자, 물, 알코올, 암모니아 등을 분리하면서 결합하는 반응을 축합이라고 합니다. 축합중합체의 종류로는 폴리아미드기, 나일론입니다. 폴리에스테르, 그리고 폴리우레탄, 스판텍스입니다. 이렇게 대표적인 축합중합체 합성 섬유입니다. 부가중합체는 중합체를 부가 반응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불포화 화합물, 즉 이중결합 또는 삼중결합을 가진 부가에서 이중결합 또는 삼중결합이 열리면서 다른 원자 또는 원자단이 결합하는 반응입니다. 많은 합성섬유가 이 부가중합체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부가중합체의 종류에는 아크릴, 아크릴로 니트릴계, 모드 아크릴 섬유, 미국의 다이널, 비럴, 일본의 카네카론 등, 그리고 또 폴리에스테르, 폴리프로필렌, 그러니까 폴리올레핀계 있죠. 그리고 비닐론, 폴리비닐 알코올계, 그리고 비니온, 폴리염화비닐계, 사란, 염화비닐 리텐계 섬유 등이 있습니다. 화학 방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화학 방사의 원리는 화학 방사를 위해서는 원료가 되는 천연 또는 합성 중합체를 적당한 용매 또는 화학약품 용매에 용해하거나 중합체의 융점까지 가열, 용융하여 중합체를 액체 상태로 만들어야 합니다. 따라서 적당한 용매가 없거나 가열하면 용융되기 전에 분해되는 또는 변질되는 중합체는 인조섬유의 원료가 되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액체상의 중합체를 방사원액이라고 부릅니다. 방사원액을 방사구를 통해 국수를 누르듯이 사출하여 방사원액을 가늘게 길게 뽑아냅니다. 방사구에서 나오는 방사액을 냉각, 용융된 원액을 이야기하죠. 냉각 또는 용매의 증발은 휘발성 용매에 용해된 원액입니다. 이렇게 증발에 의하여 약품 용액으로 응고시켜 고체 섬유를 만듭니다. 방사구에서 나와 섬유상으로 응고된 그대로의 섬유는 섬유 내의 분자의 배양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방사구를 나올 때 길이의 여러 배까지 신장하여 줍니다. 이때 섬유는 가늘어지면서 분자의 배양이 좋아집니다. 이 공정을 연신이라고 합니다. 연신에 의하여 섬유의 강도는 향상되는 반면 신도는 줄어들므로 목적하는 섬유의 성질에 따라 연신의 정도를 조절해 줍니다. 인조섬유는 제조 공정에서 모노필라멘트, 또 멀티필라멘트, 스테이블 페이버 등 여러 가지 형태로 생산됩니다. 모노필라멘트는 한 올의 섬유로 된 실로 얇은 여름용 나일론 스타킹이나 솔 등 특수한 용도로 쓰입니다. 멀티필라멘트는 방사구의 세공이 이 수십에서 수백 개가 되는 것을 사용하여 방사하는데 실의 용도에 따라 실의 굵기와 필라멘트 수가 다양해집니다. 토우는 매우 긴 여러 필라멘트로 이루어진 굵은 섬유다발을 토라고 합니다. 수백에서 수천 개의 세공을 가진 방사구를 이용하고 이렇게 여러 개의 방사구에서 나온 것을 합쳐서 수백 내지 수천 필라멘트로 된 굵은 로프상으로 얻는 섬유의 다발을 말하며 이 토를 적당한 길이로 절단하여 스테이블 필라멘트사를 만들거나 직방사 제조에 쓰입니다. 화학 방사법의 종류 알아보겠습니다. 건식 방사입니다. 중합체를 휘발성 유기용매에 용해한 방사원액을 더운 공기 속에 사출하여 유기용매를 증발시켜서 섬유를 얻는 방법을 말합니다. 습식 방사에 비해 속도는 몇 배나 빠릅니다. 종류로는 아세테이트, 비닐론, 비니온,
다이널, 울론, 미국의 아크릴입니다. 이런 종류들이 있습니다. 습식 방사입니다. 원료 중합체를 물이나 약품 용매에 용해하여 이 방사 원액을 다시 물 또는 약품 용액 중에서 사출하여 중합체를 응고시켜 섬유를 얻는 방사법을 말합니다. 용융 방사나 건식 방사에 비하여 방사 속도는 느리고 또 세척, 탈수, 건조 등 후처리 공정을 거쳐야 하나 방사구를 많이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종류로는 비스코스 레이온, 아크릴, 비닐론, 카세인, 라니텔, 캐시미론 등이 있습니다. 용융 방사입니다. 중합체를 융점 이상 가열하여 용융한 방사 원액을 찬 공기 속에 사출하여 냉각시켜 섬유를 얻는 방법을 말합니다. 세척, 건조 등의 공정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종류로는 나일론, 폴리에스테르, 올레핀, 금속섬유, 테릴렌 등이 있습니다. 건습식 방사입니다. 방사구와 응고액의 사이에 공기층을 두어 일단 공기 중에 사출된 후 응고액에서 방사원액의 용매를 씻어내는 방법이 쓰이는데 이것을 건습식 방사 또는 에어캡 방사법이라고 합니다. 종류로는 라이오셀이 건습식 방법의 대표적인 예이고요. 최근 아크릴 섬유 등 습식 방사법의 개량법의 하나로 주목되고 있습니다. 슬리트와 스플리트 방사입니다. 방사구를 통하지 않고 원료 중합체로 필름을 만들고 이 필름을 적당한 폭의 테이프상으로 쪼개고 높은 온도에서 고도로 10배 내외입니다. 연신하여 분자 배양을 향상시킨 다음에 기계적으로 섬유상으로 미세하게 연신하여 해섬하지 않는 것을 슬리트사라고 합니다. 이 슬리트사는 필름사 그리고 플래트사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종류로는 우리나라에서 폴리프로필렌 슬리트사가 만들어져 끈이나 부대, 천막 등의 제조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인조섬유의 차별화를 시켜 방사할 때 몇 가지 공정을 추가 또는 수정함으로써 독특한 기능을 가진 섬유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이형 단면 섬유는 섬유의 단면 모양에 따라 섬유의 특성이 달라지고 그리하여 인조섬유의 방사 과정에서 여러 가지 모양의 구멍을 가진 방사구를 사용하여 특수한 단면을 가진 이형 단면 섬유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림은 방사구의 모양과 얻어지는 이형 단면 섬유입니다. 방사구 모양 잘 보시고요. 그리고 그 아래쪽에 방사구 모양 아래쪽에서는 거기에서 얻어지는 섬유의 단면 모양입니다. 무광택 섬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무광택 섬유는 인조섬유는 천연섬유에 비해 표면이 매끄러워서 광택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광택은 장점이 될 수도 있으나 의복 재료로서는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인조섬유의 광택을 없애기 위하여 방사원액에 이산화티탄을 배합하여 주면 이산화티탄 입자가 광선을 산란시켜 무광택 섬유가 얻어집니다. 원액 염색사는 염색이 아주 어렵거나 염색된 후 색이 쉽게 변하는 섬유를 방사 원액에 색소를 첨가하여 유색 섬유를 제조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을 원액 착색이라고 합니다. 원액 염색은 대체로 결례도가 우수하지만 색의 다양성이 없고 공정이 번거롭고 재염색이 불가능한 결점이 있습니다. 복합섬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복합섬유는 특수한 구조와 성질을 가진 화학섬유로 복합사 섬유의 단면은 두 성분이 2층으로 나뉘어 적합된 구조를 복합섬유라고 합니다. 건축은 피복 재료로 쓰이는 섬유에 대단히 필요한 특성이므로 인조섬유에는 방사 공정에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건축을 만들 수 있습니다. 성분이 다른 두 종류의 고분자 재료를 동일 방사구로부터 압출하여 만들거나 열 수축성이나 평균성이 다른 두 재료를 사용하므로 방사한 뒤에 열 처리나
수분, 건조 처리에 의해 수축성이 큰 섬유는 안쪽으로 구부러져 전체적으로 나선형의 건축 형태를 보이게 되므로 제품은 풍만한 촉감과 큰 보온성을 지닙니다. 이러한 섬유를 복합섬유 또는 이성분 섬유라고 합니다. 복합섬유는 건축을 만드는 목적 외에 두 가지 다른 성분을 복합하여 독특한 성질을 가진 섬유를 만드는 데 이용됩니다. 나일론과 폴리우레탄, 스판텍스이지요. 복합섬유는 소프트 스타킹용 고탄성 섬유입니다. 이렇게 폴리에스테르의 중앙에 탄소를 배합한 것은 대전성을 방지하기 위한 도전성 섬유입니다. 극세섬유입니다. 극세섬유는 일반적으로 합성섬유는 한 올의 굵기가 2에서 6데니어이지만 이것보다 가는 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굵기에 대해 그 한계를 명확하게 결론을 내린 것은 없지만 지난날 통상적으로 1데니어 이하는 어려웠던 것을 근년에 이르러 그 이하로 생산하기 시작하면서 이러한 이름이 등장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용도는 촉감을 우선시하는 모든 내의, 외의 등의 의류용, 그리고 인조피혁이나 의료용, 인공혈관, 부직포, 복합, 섬유 등 그 사용 범위가 광범위하여졌습니다. 초극세사 섬유입니다. 위 극세섬유와 용도나 정의의 구분을 특별히 하지는 않지만 단지 한 올의 실 굵기를 1데니어 부근에서 기술적으로 더 가늘게 생산하는 의미로 초를 붙여서 의미의 강함을 부여한 것입니다. 따라서 한 올 한 올의 용도와 그 한 올들을 모아서 알맞은 굵기를 정하여 여러 용도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마이크로 크레이터 섬유입니다. 합성섬유의 표면은 매끄러워서 촉감과 광택이 천연섬유와 다르고 염색하여도 천연섬유에서 같은 차분한 색감과 깊은 색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섬유의 표면에서 광선을 정반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섬유의 표면에 미세한 요철을 만들어주면 표면에서의 정반사를 줄이고 내부 반사광이 많아져서 부드럽고 심도가 있는 색상이 얻어집니다. 이러한 섬유를 얻기 위하여 방사원액에 미세한 실리카겔을 배합하여 방사 후 알카리로 실리카겔을 용해 제거하면 표면에 많은 미세한 흠이 생깁니다. 이렇게 만든 섬유를 마이크로 크리에이터 섬유라고 합니다. 폴리에스테르계의 알카리 감량 가공에 의해서도 비슷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인조섬유 문제입니다. 1번 인조섬유의 성질 중 스테이블 섬유로 만드는 방법으로 개선될 수 없는 것은 스테이블 섬유라고 했습니다. 가 강도, 나 흡수성, 다 보온성, 라 유연성. 여기에서 스테이블 섬유로 만들어서 개선되는 게 흡수성, 보온성, 유연성은 다 스테이블 섬유로 만들어서 개선이 될 수 있는 사항인데요. 강도는 필라멘트 섬유가 더 강합니다. 그래서 필라멘트사를 굳이 스테이블 섬유로 만들면 강도는 더 낮아질 수 있습니다. 해설 보면 스테이블 섬유는 면이나 양모처럼 한정된 길이를 가진 섬유를 말하고요. 장점으로는 따뜻한 함기량, 통기성, 흡수성이 좋아집니다. 하지만 강도는 필라멘트사가 더 우수하고요. 스테이블 섬유로 만들면 강도는 더 약해질 수 있습니다. 답은 강도입니다. 2번 나일론의 결점이 아닌 것은 대전성이 높아 정전기 발생이 심하다. 나 흡수성이 나빠서 착용 시 불쾌감을 준다. 다 필링이 발생이 된다. 라 강도가 낮아 내구성이 부족하다. 나일론의 결점이 아닌 거죠. 결점이 아닌 거는 강도가 낮아 내구성이 부족하다. 이거는 결점이 아니고 나일론은 강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뭐 가나 다는 다 맞는 이야기이고요. 그리고 라는 틀린 이야기입니다. 3번 다음에서 섬유와 방사 방법이 잘못 짝지어진 것은 가 레이온 습식 방사, 나 나일론 건식 방사, 다 폴리에스테르 용융 방사, 라 아크릴 습식 방사. 습식 방사는 비스코스 레이온, 아크릴, 비닐론, 카세인,
캐시미론 등이 있고요. 건식 방사로는 아세테이트, 비닐론, 그리고 비니온, 다이넬, 올론, 미국의 아크릴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용용 방사는 나일론, 폴리에스테르, 올레핀, 테릴렌, 금속 섬유 등의 합성 섬유입니다. 그래서 잘못 짝지어진 건 나일론이죠. 나일론은 용용 방사입니다. 4. 다음 중 바르게 연결된 것은 가, 기모방사, 깅엄 니트, 나, 습식방사, 아세테이트, 올론, 다, 용용방사, 테릴렌, 나일론, 라, 건식방사, 비스코슬레이온. 여기서 기모 가공이란 천을 이루는 섬유를 긁거나 뽑아 천의 표면에 보풀이 일게 하여 천의 감촉을 부드럽게 하거나 두껍게 보이도록 하는 테를 곱게 하여 보온력을 높이기 위한 가공법입니다. 그리고 깅엄이란 면직물로 선염 면포로서 염색사와 표백사를 사용하여 세로줄 무늬 혹은 격자 무늬를 나타낸 걸 깅엄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니트는 메리아스직을 말하고요. 시실 또는 날실에 1계열의 실에 의하여 형성된 루프 고리가 연철되어 만들어진 제품의 총칭을 니트라고 합니다. 여기서 바르게 연결된 거 용용방사, 테릴렌, 나일론입니다. 5번 폴리비닐 알코올 섬유가 의복 재료로서 인기가 없는 이유는 가, 흡수성이 적어서, 나, 강도가 부족해서, 다, 비중이 너무 커서, 라, 탄성이 좋지 못해서. 여기서 탄성은 레질리언스나 면이나 레이온 정도밖에 안 돼요. 구김이 잘 가고 형태 안정성이 나빠 의복 재료로 인기가 없습니다. 폴리비닐 알코올은. 그래서 답은 라, 탄성이 좋지 못해서입니다. 6번 화학방사에 있어서 용용방사법의 특성이라 볼 수 없는 것은 가, 냉각에 의해 고체 섬유가 얻어진다. 나, 약품의 회수나 섬유의 건조 과정이 필요하지 않아 간편하다. 다, 방사 원액을 더운 공기 중으로 사출한다. 다, 라이죠. 잘못됐네요. 다 다음에 라이죠. 원료 중합체를 가열한다. 그래서 답은 다, 방사 원액을 더운 공기 중으로 사출한다입니다. 7. 다음은 여러 가지 인조 섬유들의 방사 방법이다. 대상 섬유와 방사 방법이 옳게 짝지어진 것은 가, 아크릴, 용용방사, 나, 폴리에스테르, 용용방사, 다, 나일론, 습식방사, 라, 비스코슬레이온, 건식방사. 보기 보겠습니다. 해설이죠. 습식 방사로는 비스코슬레이온, 아크릴, 비닐론, 카세인, 이렇게 캐시미론 등이 있고요. 건식 방사는 아세테이트, 비닐론, 비니온, 다이널, 올론 등이 있습니다. 용용 방사로는 나일론, 폴리에스테르, 올레핀, 그리고 테릴렌, 금속 섬유 등의 합성 섬유입니다. 그래서 답은 나, 폴리에스테르 용용 방사입니다. 8번 다음 중 3대 합성 섬유로 짝지어진 건 3대 합성 섬유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셔야 돼요. 3대 합성 섬유는 나일론, 폴리에스테르, 아크릴입니다. 그래서 답은 여기에서 보기에서 가번이죠. 나일론, 폴리에스테르, 아크릴. 그리고 나, 다라는 틀린 얘기죠. 9번 화학 방사법의 종류로 틀린 것은 가, 습식 방사, 나, 건식 방사, 다, 용용 방사, 라, 냉방 방사. 여기에서 가, 나, 다는 다 화학 방사법이고요. 라, 냉방 방사는 지어낸 말인 것 같아요. 답은 라번입니다. 10번 합성 섬유의 가장 큰 단점은 가, 열가소성, 나, 강도, 다, 염색성, 라, 흡습성. 합성 섬유의 가장 큰 단점이죠. 흡습성이 없습니다. 11번 섬유 감별법으로 섬유를 태웠을 때 머리카락 타는 냄새가 나는 것은 가, 면, 나, 견, 다, 염색성, 라, 내약품성. 여기에서 섬유 감별법 있죠. 그리고 태웠을 때예요. 면은 무슨 타는, 이렇게 면은 풀 타는 냄새가 나죠. 식물성이기 때문에. 그리고 견은 동물성이죠. 그래서 머리카락 타는 냄새가 납니다. 답은 라번은 태웠을 때 뭐 이거 문제하고 보기가 조금 다른 이야기인 거죠. 답은 견섬유입니다. 12번 나일론의 가장 큰 장점 가, 흡수성, 나, 강도, 다, 염색성, 라, 내약품성. 여기서 나일론은 강도죠. 나일론은 강도가 제일 높은 겁니다.
해설 좀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시겠습니다. 13번 인조섬유를 재생섬유, 합성섬유, 반합성섬유 등으로 분류하는 것은 무엇을 기준으로 분류한 것인가? 가. 섬유 분자의 생성 과정, 나. 섬유의 원료, 다. 섬유 분자의 내열 상태, 라. 섬유 단면의 모양. 해설 인조, 재생, 합성, 반합성 섬유의 분류는 섬유 분자의 생성 과정으로 분류를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답은 가. 섬유 분자의 생성 과정입니다. 14번 다음 중 형태 안정성을 결정짓는 섬유의 성질로 묶인 것은 가. 탄성, 탄성 회복률, 나. 초기 탄성률, 신도, 다. 탄성 레질리언스, 라. 초기 탄성률 레질리언스. 결정짓는 섬유의 성질로 묶인 거, 이 중에서 탄성 레질리언스가 맞는 이야기입니다. 답번입니다. 15번은 다음 중 내일광성이 가장 약한 섬유는 가. 면, 나. 나일론, 다. 폴리에스테르, 라. 레이온. 답은 나. 나일론은 내일광성에 가장 약한 섬유입니다. 이 중 보기 중에서는요. 16번 나일론의 용도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가. 양말, 나. 스포츠복, 다. 카펫, 라. 속옷. 그래서 해설은요. 흡습성이 적어 속옷으로는 부적합합니다. 나일론은. 그리고 단 란제리에는 탄성이 커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기에서 답은 라번입니다. 속옷. 17번 합성섬유 중 광범위한 용도로 쓰이며 의류용으로 소재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가. 폴리에스테르, 나. 나일론, 다. 아크릴, 라. 레이온. 답은 가. 폴리에스테르입니다. 가장 합성섬유, 혼방섬유로도 많이 사용이 됩니다. 18번 다음 중 염소계 표백제를 사용하는 섬유는 가. 견, 나. 나일론, 다. 폴리우레탄, 라. 면. 여기서 이제 염소계, 표백제 이런 단어들이 용어들이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염소계 표백제를 사용하는 섬유는 답은 라. 면이고요. 염소계 표백제란 염소란 기체원의 한 가지로 자극적인 냄새가 강한 황록색의 기체이고요. 액화하기 쉬우며 표백제 그리고 산화제, 소독제 등으로 쓰입니다. 견은요. 가번의 견이죠. 견은 염기성 산성 직접 염료를 사용하고요. 나일론은 고압 염색법 또는 산성 염료를 사용하고요. 폴리우레탄은요. 산성 염료, 크롬 분산 염료 사용합니다. 면은 직접 황화, 베트, 반응성 염료를 사용합니다. 양모는 산성 매염, 반응성 염료를 사용하고요. 염기성 염료는 분자 속에 염기성 원자단을 가진 수용성의 합성 염료를 통틀어 이르는 말이고요. 색조가 선명하고 농도가 높지만 햇빛이나 마찰에 견디는 힘이 약하고 명주 등의 동물성 섬유를 잘 염색시킵니다. 그래서 염기성 염료 하면 동물성 염료 생각하시면 동물성 섬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산성 염료는 색소 분자 속에 산성기를 가지고 산의 성질을 띤 수용성의 합성 염료를 이야기합니다. 염기성 염료에 비하여 결례도가 높고 주요 용도는 양모이며 견직물, 나일론 등 아미드계 섬유나 폴리아크릴로 니트릴계 섬유에도 사용합니다. 또 직접 염료가 있습니다. 직접 염료는 매염을 필요로 하지 않고 중성 또는 알카리성 수용액에서 무명 등의 셀룰로스 섬유들을 직접 염색하는 염료를 직접 염료라고 합니다. 여기서 매연이라는 말이 나왔죠. 매염은 섬유에 물감이 잘 물들지 않을 때 섬유를 특수한 약재에 담가 그 작용으로 물들이는 방법 또는 그 약재를 매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매염제, 매염처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분산 염료는 물에 전혀 녹지 않거나 또는 잘 녹지 않아서 미세한 분말로 만들고 계면 활성제 등의 분산제를 써서 물에 콜로이드에 가까운 상태까지 분산시켜 섬유 속의 염료를 용해시켜서 염착하는 염료를 분산 염료라고 합니다. 아세테이트, 인견 등의 염색용으로 개발되었습니다. 크롬은 은백색의 단단하면서도 잘 부서지는 금속 원소, 자성이 강하고 물속에서 녹이 슬지 않아도 금이나
합금으로 널리 쓰입니다. 황화는 황과 아연이 화합물 흰빛의 결정 또는 가루로 흰빛의 안료의 제조에 쓰입니다. 베트입니다. 베트 염료라고도 하죠. 물에 녹지 않는 한 염료, 건염 염료라고도 합니다. 무명, 레이온 등 셀룰로스 섬유의 염색에 가장 적합하고 명주나 동물성 섬유에도 널리 쓰입니다. 반응성 염료는 염색 중에 섬유와 화학작용을 일으켜 고착하는 염료의 총칭입니다. 셀룰로스 염료용 이외에 양모나 나일론 등 여러 종류가 생산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염료 등에 대해서 제가 부가적으로 문제풀이 중에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여기에서도 문제가 한두 문제 나오니까 여러분들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19번 현재 개발된 합성섬유 중 내일광성에 가장 좋은 것은 가 폴리에스테르, 나 비닐론, 다 아크릴, 라 올레핀. 답은 다 아크릴입니다. 20번 아크릴 섬유의 벌크 가공은 어떤 성질을 이용한 것인가? 벌크 가공은 이렇게 부풀린 거 말 그대로 벌크 부풀린 거를 가공을 이야기합니다. 보기 보겠습니다. 가 내약품성, 나 내열성, 다 염색성, 라 내균성. 이 중에서 답은 내열성입니다. 21번 아크릴 섬유의 용도로 부적합한 것은 가 스웨터, 나 모포, 다 겨울내의, 라 실내 장식. 답은 실내 장식입니다. 22번 아크릴 섬유는 아크릴로 니트릴을 몇 % 함유하는가? 가 70% 이상, 나 85% 이상, 다 90% 이상, 라 95% 이상. 해설은요. 아크릴은 아크릴 니트릴고 섬유로 85% 이상입니다. 그리고 모드 아크릴은 아크릴로 니트릴계 섬유로 35% 이상에서 85% 이하입니다. 답은 나 85% 이상입니다. 23번 아크릴 섬유의 장점이 아닌 것은 가 내연성 우수, 나 내열성 우수, 다 내약품성 우수, 라 레질리언스 우수. 답은 나 내열성 우수입니다. 24번 모드 아크릴의 용도로 부적합한 것은 가 가발, 나 카펫, 다 차양, 라 작업복. 답은 모드 아크릴이죠. 차양입니다. 부적합한 거. 25번 모드 아크릴에 대한 설명으로 부적합한 것은 가 레질리언스가 좋고 부드럽다, 나 필링이 잘 생기지 않는다, 다 내연성이 좋아 잘 타지 않는다, 라 내열성이 좋아 다림이 온도가 높다. 부적합한 거죠. 아크릴은 열에 약합니다. 그래서 다림이 온도가 높으면 큰일 나죠. 다 녹습니다. 26번 다음 특징을 가진 섬유는 박스 보겠습니다. 강도가 크고 내일광성이 좋고 그리고 로프 어망으로 이용된다고 했어요. 탄성과 레질리언스가 나쁘고 고급 의료용으로 부적합하다. 보기 보면요. 이해를 못하겠다면 보기를 보면 보기에서 가장 다른 거를 꼽으면 되겠죠. 가 비닐론, 나 아크릴, 다 폴리에스테르, 라 나일론. 여기 보면요. 어망에 쓰인다고 했어요. 그러면 어망에 쓰이면 일단은 흡수성이 없어야 되겠죠. 보기에서 보면 흡수성이 가장 안 좋은 게 비닐론입니다. 비닐론은 흡수성이 전혀 없고요. 아크릴, 폴리에스테르, 나일론은 그래도 이 중에서는 흡수성이 있어서 우리가 의류, 고급 의류는 아니지만 그래도 의류용으로 쓰이는 소재입니다. 비닐론은 의류용으로 쓰이진 않고요. 비옷 이런 걸로 쓰이겠죠. 그래서 해설 보면요. 탄성과 레질리언스가 우수한 섬유가 아크릴과 나일론이고요. 보기에는 나쁘다고 돼 있잖아요. 근데 우수한 섬유죠. 그리고 강도가 우수한 건 나일론과 폴리에스테르입니다. 근데 비닐론 어망이니까 비닐론입니다. 보기 중에서는요. 답은 가번입니다. 비닐론. 27번 다음 중 무기 인조 섬유가 아닌 것은 가 탄소 섬유, 나 금속 섬유, 다 성면, 라 유리 섬유. 무기 섬유가 아닌 건 성면이죠. 성면은 천연 섬유입니다. 광물성 섬유이죠. 28번 다음 중 형태 안정성이 낮아 의류용 소재로 부적합한 것은 가 나일론, 나 폴리에스테르,
다 아크릴, 라 비닐론. 26번 문제에서 나왔죠. 의류용으로 부적합하다고 돼 있어. 근데 이렇게 좀 함정에 빠지게 뭐 고급 의류용으로 이렇게 하는데 26번 문제를 풀었으면 28번 문제는 쉽죠. 비닐론입니다. 29번 공정수분율에 대한 설명이 맞는 것은 공정수분율은 각 국가가 정한 수분율로서 섬유 거래 시 사용된다. 공정수분율의 가장 큰 섬유는 올레핀이다. 공정수분율은 온도 20도에서 상대 습도 65%에서 측정한 수분율을 말한다. 공정수분율은 표준수분율과 항상 일치하다. 답은 공정수분율은 각 국가에서 정한 수분율, 그래서 섬유 거래 시 사용되는 걸 공정수분율이라고 합니다. 30번 다음 중 흡수성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은 흡습성이 클수록 위생적이다. 흡습성이 클수록 염색성이 좋다. 흡습성이 작을수록 정전기 발생이 심하다. 흡습성이 작을수록 형체 안정성이 나쁘다. 해설, 흡습성과 형체 안정성과 직접적 관계는 없고요. 형체 안정성은 탄성과 레질리언스가 관계가 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설명이 틀린 거죠. 흡습성이 작을수록 형태 안정성이 나쁘다. 이거 흡습성과 형태 안정성은 관계가 없습니다. 31번 대전성이 높아 정전기 발생이 심한 섬유는 나일론, 양모, 아마, 비스코슬레이온. 답은 나일론입니다. 32번 합성섬유의 성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이 틀리게 연결된 것은 인공성 건축, 보온성 향상, 단면 변형, 우아한 광택 부여, 미세 요철, 색감 향상, 광택 조절, 촉감 향상. 답은 광택 조절은 촉감 향상과 틀린 거죠. 성질이 이렇게 반대인 거죠. 무광택 섬유는 광택 섬유에 비해 내일광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답은 광택 조절 촉감 향상입니다. 33번 비닐론의 특성으로 틀린 것은 강도 우수, 탄성과 레질리언스 우수. 내약품성 우수, 흡수성 우수. 답은 탄성과 레질리언스 우수입니다. 비닐론의 특성이 아닌 거죠. 틀린 거죠. 34번 인조섬유 제조 공정 중 연신의 목적은 배양성 향상, 건축 부여, 광택 부여, 탄성 부여. 답은 배양성 향상입니다. 35번 폴리우레탄 섬유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신도가 우수하다. 일광에 황변한다. 용도로는 수영복에 적합하다. 종류로는 데이크런이 있다. 여기서 폴리우레탄은 스판텍스 종류 얘기하는 거죠. 답은 틀린 거죠. 종류로는 데이크런이 있다. 틀린 겁니다. 36번 섬유의 강도에 대한 설명이 맞는 것은 수분수의 레이온 강도는 증가한다. 천연섬유가 합성섬유보다 강도가 크다. 섬유의 강도는 온도와 습도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합성섬유는 열에 의해 강도가 커진다. 답은 맞는 거죠. 섬유의 강도는 온도와 습도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가 맞는 답입니다. 합성섬유는 열에 의해 강도가 감소됩니다. 37번 인조섬유의 질적 개선을 위한 방안이 아닌 것은 스테이블 섬유로 만든다. 원형 단면 섬유로 만든다. 건축을 만든다. 컨추게이트 섬유로 만든다. 여기서 컨추게이트 섬유라고 나왔죠. 성질이 다른 두 섬유를 열 처리하여 열 수축의 차이로 건축을 부여한 섬유를 컨추게이트 섬유라고 합니다. 그리고 스테이블 섬유는 많이 나왔죠. 면이나 양모처럼 한정된 길이를 가진 섬유를 말하고요. 장점으로는 따뜻하고 함기량, 통기성, 흡수성이 매우 좋습니다. 또 건축도 나왔죠. 섬유 길이 방향으로 파상으로 굴곡되어 있는 상태. 장점으로는 건축이 촉감이 좋고 방적성, 레질리언스, 마찰 강도, 보온성, 통기성, 투습성이 좋습니다. 답은 원형 단면 섬유로 만든다입니다.
38번 다음 중 유연한 섬유인 양모나 나일론이 공통적으로 갖지 못한 성질은 가 초기탄성률, 나 강도, 다 염색성, 라 레질리언스. 답은 초기탄성률입니다. 39번 열 가소성과 관계가 없는 성질은 가 열, 나 수분, 다 압력, 라 일광. 열 가소성은 일광과는 상관계가 없습니다. 열 수분 압력으로 열 가소성을 처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답은 일광입니다. 라번. 40번 폴리프로필렌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은 가 비중이 작다, 나 탄성이 좋다, 다 열에 강하다, 라 흡습성이 작다. 폴리프로필렌은 물에 뜨는 섬유, PP섬유라고도 하죠. 그래서 설명이 아닌 거, 가, 나, 라는 다 맞는 이야기고요. 열에 강하다, 이건 열에 약합니다. 41번 다음 중 내일광성이 가장 작은 섬유는 가, 면, 나, 성면, 다 대마, 라, 나일론. 그래서 내일광성이 가장 우수한 섬유는 아크릴이고요. 내일광성이 가장 나쁜 섬유는 나일론과 견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라번입니다. 42번 의복세제로서 섬유가 가져야 할 조건이 아닌 것은 가 강도 1g 데니얼 이상, 나 신도 10에서 30%, 다 내열성 150도 이상, 라 비중 0.01 이하. 가져야 할 조건이 아닌 게 라번이죠. 너무 가벼운 섬유도 세탁하기가 어려워서 흡수성이 낮고 염색성이 안 좋죠. 그래서 비중이 너무 가벼워도 안 좋습니다. 답은 라번입니다. 43번 다음 중 스테이블 섬유가 아닌 것은 가, 견, 나, 폴리에스테르, 다 양모, 라, 아마. 답은 스테이블은 단섬유이죠. 가, 견은 천연섬유로서 천연섬유의 유일한 필라멘트 섬유죠. 그래서 견입니다. 견은 필라멘트 섬유입니다. 44번 섬유의 외관이 틀린 것은 가, 면, 꼬임, 나, 견, 중공, 다, 아마, 마디, 라, 양모, 스케일. 여기에서 견은 삼각이죠. 삼각단면. 가, 다라는 다 맞는 말입니다. 그리고 중공이 있는 거는 면입니다. 45번 섬유의 대전성을 낮추기 위해 섬유의 어떤 성질을 조정해야 하는가? 가, 강도, 나, 신도, 다, 탄성, 라, 흡습성. 대전성하고 흡습성하고는 가장 관계가 깊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질을 조절? 대전성, 흡습성입니다. 46번 다음 특성의 섬유는 신도가 매우 커서 고무의 대용으로 사용되며 수영복, 여성용 란제리에 쓰인다. 가, 폴리아미드, 나, 폴리우레탄, 다, 폴리염화비닐, 라, 폴리에스테르. 답은 나, 폴리우레탄입니다. 47번 인조섬유 제조 시에 원료 중합체를 물이나 약품 용매에 용해하여 이 방사 원액을 다시 물 또는 약품 용액 중에서 사출하여 중합체를 응고시켜 섬유를 얻는 방법은 가, 건식 방사, 나, 습식 방사, 다, 용융 방사, 라, 이욕 방사. 답은 습식 방사입니다. 물이나 또는 약품 용액 중에서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습식 방사이고요. 건식 방사는 중합체를 휘발성 유기용매에 용해한 방사 원액을 더운 공기 중에 사출하여 유기용매를 증발시켜서 섬유를 얻는 방법을 말한다입니다. 그리고 습식 방사에 비해 속도는 몇 배나 빠르고 종류로는 아세테이트, 비닐론, 비니온, 다니넬, 울론, 미국의 아크릴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종류들이 있습니다. 습식 방사는 원료 중합체를 물이나 약품 용액에 용해하여 이 방사 원액을 다시 물 또는 약품 용액 중에서 사출하여 중합체를 응고시켜 섬유를 얻는 방사법을 말하고요. 용융 방사나 건식 방사에 비하여 방사 속도는 느리고 또 세척, 탈수, 건조 등 후처리 공정을 거쳐야 하나 방사구를 많이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종류로는 비스코슬레이온, 아크릴, 비닐론, 카세인, 라니탈, 캐시미론 등이 있습니다. 용융 방사는 중합체를 0점 이상으로 가열하여 용융한 방사 원액을
찬 공기 속에 사출하여 냉각시켜 섬유를 얻는 방법을 말합니다. 세척, 건조 등의 공정을 필요로 하지 않고요. 종류로는 나일론, 폴리에스테르, 올레핀, 금속 섬유, 테릴렌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욕 방사는 없습니다. 48번 아크릴 섬유의 특징이 아닌 것은 가 최적감이 있다. 나 흡습성이 좋다. 다 내일광성이 좋다. 라 보온성이 우수하다. 그래서 아크릴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아크릴은 나일론, 폴리에스테르, 비닐론 등과 함께 대표적인 합성 섬유이고요. 강도는 4g 데니얼, 비중은 약 1.15. 그리고 가볍고요. 촉감이 부드러울 뿐만 아니라 워시앤 웨어성이 좋으며 양모와 같이 따스하고 기타 좋은 성질이 많으므로 양모 대용으로 많이 사용되며 벌키 가공된 아크릴 섬유는 편성물로 적당하고 쇠타, 내의, 모포 등에는 거의 양모를 압도하고 있습니다. 양모가. 또 인피, 모피 제조에도 이용됩니다. 열 가소성이 좋고 일반적으로 약품에 강하며 세탁은 중성세제로 하고 다림질 온도는 120도입니다. 합성섬유는 흡수성이 약한 것이 단점이고요. 상품명으로는 엑슬란, 보넬, 캐시미론, 베슬론, 트레론, 니트론 등이 있고요. 또 카네카론 그리고 모두 건식 또는 습식으로 방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크릴에 대해서 좀 문제가 좀 자주 나올 수도 있습니다.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9번 강도가 크고 비교적 비중이 적은 섬유는 가 탄소 섬유, 나 나일론, 다 성면, 라 아크릴. 그래서 답은 나일론입니다. 나일론은 강도는 4.8g 데니얼 그리고 6.4g 데니얼이며 비중은 1에서 1.4로 대부분의 섬유보다 가벼운 것입니다. 그리고 수변성은 낮고요. 다림질 온도는 130에서 150이고요. 흡수성이 좋지 못하고 자연 염색성도 좋지 못합니다. 단백질 재료를 염색할 수 있는 많은 재료로 염색할 수 있으나 특히 분산형 염료와 산성 염료가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50. X라는 다음 중 어느 것과 관계가 있는가? 가 폴리에스테르계, 나 폴리우레탄계, 다 폴리에스테르계, 라 폴리아크릴로 니트릴계. 답은 라 폴리아크릴로 니트릴계입니다. 엑슬란은 폴리아크릴로 니트릴계 섬유는 엑슬란, 보넬, 캐시미론, 베슬론, 트레론, 니트론, 카메카론 등이 있습니다. 51번 다음 섬유 중 산알칼리의 강한 섬유는 가 식물성 섬유, 나 합성 섬유, 다 재생 섬유, 라 반합성 섬유. 여기에서 산알칼리의 가장 강한 것은 산알칼리의 그 성질에 좌우되진 않죠. 그래서 합성섬유는 산알칼리에 다 강합니다. 합성섬유이기 때문에. 해설 보면요. 식물성 섬유는 알칼리에 강하며 산성에는 약하고 그리고 재생섬유나 반합성 섬유는 약알칼리에 비교적 견디나 강알칼리에는 약합니다. 합성섬유는 산성이나 알칼리에 이렇게 약품의 해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강한 편입니다. 52번 다음 중 신도가 우수하여 고무사의 대용으로 사용되는 섬유는 가 폴리에스테르, 나 폴리우레탄, 다 폴리아크릴, 라 나일론. 여기에서 답은 나 폴리우레탄입니다. 신도가 우수하고 고무사 대용이죠. 폴리우레탄입니다. 53번 폴리에스테르 직물의 알칼리 감량 가공의 목적은 가 무게가 증가한다. 나 강력이 증가한다. 다 두께가 증가한다. 라 유연한 촉감을 부여한다. 여기에서 폴리에스테르의 직물의 알칼리 감량, 유연한 촉감 부여 이렇게 하시면 암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답은 라번입니다. 유연한 촉감을 부여. 알칼리 감량 가공. 54번 금속섬유 중 우주과학과 공업용 등 특수용도 및 대전 방지용으로도 혼방되는 섬유는 가 유리섬유, 나 스테인리스강 섬유, 다 성면, 라 로렉스. 여기서 금속섬유의 종류는 스테인리스 섬유 그리고 로렉스 등이 있습니다.
스테인리스 강이란 크롬 18% 그리고 니켈 8%, 또 철을 함유하는 강철을 연신시켜 얻은 순금속 섬유입니다. 스테인리스 철사를 계속 연신하여 가는 철사로 만든 것을 이야기하고요. 일반 섬유에 비하여 너무 무거우며 열 전도도가 너무 쉽게 되어 적합하지 않으나 불연성을 이용하여 소화 및 내화 용품이나 비중이 큰 것을 이용하여 가라앉기 쉬운 어망, 전기 전도성이 좋은 점을 이용하여 대전, 방지 의류 등으로 사용됩니다. 루렉스는 폴리에스터나 아세테이트를 알루미늄 박에다 입혀서 염색하거나 색을 넣어 금, 은과 같은 장식 효과를 나타낸 섬유입니다. 55번 70% 황산에서 용해되지 않은 섬유는 가, 무명, 나, 마, 다, 비스코스 레이온, 라, 나일론. 그래서 무명이란 마, 비스코스, 레이온 등 셀룰로스 섬유로 알카리에는 강하지만 산에는 약한 섬유를 무명입니다. 그래서 황산에 용해되지 않는 섬유는 가, 나, 다는 가, 나는 천연섬유이고요. 비스코스, 레이온은 재생섬유이죠. 라는 합성섬유입니다. 그래서 산에 강합니다. 56번 다음 중 합성섬유인 것은 가, 명주, 나, 양모, 다, 아크릴, 라, 비스코스, 레이온. 답은 다 아크릴이죠. 가, 나, 라 우회하고 같은 얘기죠. 가, 나는 천연섬유이고요. 라, 비스코스는 재생섬유이고요. 아크릴은 합성섬유입니다. 57번 다음 섬유 중 비중이 가장 작은 것은 가, 아크릴, 나, 폴리프로필렌, 다, 사란, 라, 양모. 여기서 비중이 가장 작은 거 밑에 해설 있지요. 이 중에서 비중이 작은 거 폴리프로필렌 섬유입니다. 58번 다음 중 정전기가 가장 많이 발생되는 섬유는, 그래서 천연섬유는 정전기가 발생하지 않고요. 합성섬유가 가장 많이 발생되고 그 다음에 재생섬유입니다. 보기 가, 아크릴, 나, 양모, 다, 아마, 라, 면. 답은 가, 아크릴입니다. 59번 다음 중 열 가소성을 이용하여 주름을 잡아 가열하면서 눌러주어 주름 고정을 할 수 있기에 가장 좋은 직물은 가, 아세테이트 직물, 나, 비단, 다, 비스코스 레이온, 라, 옥양목. 여기서 열가소성을 이용하여라고 했어요. 열가소성은 수분, 압력, 온도이죠. 그런데 합성섬유가 열가소성을 이용해서 주름 고정, 이런 형태 고정, 이런 게 합성섬유이죠. 그런데 보기 가, 나, 다, 라를 보면 가는 합성섬유이고요. 나는, 비단은 견을 얘기하죠. 천연섬유이고요. 비스코스 레이온은 재생섬유입니다. 그리고 옥양목은 면을 얘기하죠. 그래서 이 중에서 답은 가번입니다. 아세테이트 그리고 또는 트리아세테이트 직물입니다. 보기 밑에 해설을 좀 많이 해놨습니다. 제가 위에서 요점 정리 안 된 것들을 추가적으로 이렇게 보충해 놓은 거니까 여러분들이 잘 읽어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0번 열에 의한 분해나 수축이 일어나기 쉬워 최저 온도의 다리미를 사용하여야 할 의복은 가, 면, 나, 아마, 다, 아세테이트, 라, 레이온. 해설 아세테이트는 열가소성은 레이온보다 좋으나 내열성은 레이온보다 약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축이 일어나기 쉬워 최저 온도 다리미 사용해야 할 의복. 그러니까 온도 열에 약한 거죠. 아세테이트입니다. 답은 61번 합성섬유 중 사용 범위가 넓고 용도가 다양한 편이며 세계에서 가장 많이 생산되고 있는 섬유는 가, 나일론, 나, 폴리에스테르계, 다, 폴리아크릴로 니트릴계, 라, 폴리우레탄. 여기에서 뭐 답 쉽게 이런 문제는 서비스 문제이죠. 폴리에스테르입니다. 가장 합성 섬유로 많이 쓰이고 가장 널리 쓰이는 섬유이죠. 요즘엔 안감으로도 많이 쓰입니다. 폴리에스테르계. 62번 폴리에스테르 직물의 촉감이 크게 향상되어 천연견에 가까운 특성을 지니게 하는 가공은 가, PP 가공, 나, 알카리 감량 가공, 다, 워시앤웨어 가공, 라, 머서와 가공. 이제 가공에 대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가공은 이제 뒤에서 또 제가 요점과 문제풀이를 좀 많이 해드릴 건데요. 지금 여기에서는 촉감,
위의 문제에서 나왔을 거예요. 알칼리 감량 가공은 촉감을 향상시키기 위한 가공이라고 앞에서 문제 풀었었습니다. 63번 섬유의 초기 탄성률이 클 때 갖는 섬유의 성질은 가. 촉감이 부드럽다. 나. 신도가 크다. 다. 강직한 느낌을 준다. 라. 광택이 좋다. 여기서 초기 탄성률은 클 때 갖는 섬유의 성질이 강직한 느낌을 준다입니다. 초기 탄성률은 강직, 부드러움, 이거와 연관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64번 폴리비닐 알코올계 섬유는 그의 유도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다. 이들 중 수용성이므로 수술용 실로 이용되는 것은 가. 완전 비노화한 폴리비닐 알코올. 나. 폴리비닐 알코올을 열처리한 것. 다. 폴리비닐 알코올을 포르말화한 것. 라. 폴리비닐 알코올을 고급 알데히로 아세탈화한 것. 답은 가. 완전 비노화한 폴리비닐 알코올입니다. 65번 섬유 구성분자 중 아미드기를 가지고 있는 합성섬유는 가. 면. 나. 토플론. 다. 나일론. 라. 캐시미론. 답은 아미드기 섬유는 나일론입니다. 답번입니다. 66번 폴리에스테르 섬유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가. 우리가 보통 부르는 폴리에스테르 섬유는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라이트를 말한다. 나. 폴리에스테르 섬유의 원료는 테레프탈산과 에틸렌 글리콜 및 카프로락탐을 사용한다. 다. 분산성 염료를 사용하거나 고온 염색을 하면 쉽게 염색할 수 있다. 라. 합성섬유 중에서 뛰어난 성질을 가지고 있다. 답은 라번입니다. 합성섬유 중에서 뛰어난 성질을 가지고 있다이고요. 해설 보면요. 폴리에스테르 섬유의 원료는 테레프탈산을 에틸렌을 리콜로 축합하여 얻은 중합 에스테르 섬유입니다. 67번 폴리비닐 알코올계 섬유는 방사 후에 포르마린으로 처리하는데 그 이유는 가. 신도의 증가. 나. 내일광성의 증가. 다. 흡수성 증가. 라. 내수성 및 건조 연화점의 향상. 답은 나. 내광성의 증가입니다. 이상으로 인조섬유의 요점과 문제풀이를 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